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조금 전에 APR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APR은 저번에 워밍업으로 미리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수요 예측 결과 중심으로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APR은 내일과 모레 청약을 하고요. 환불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환불 기간은 4일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 종목이 청약을 시작했는데 새 종목 환불금을 금요일에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APR 청약에 활용할 수는 없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2월 27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스펙들 상장일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APR보다 더 늦게 상장할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APR은 27일에 단독 상장한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장 일정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를 볼 텐데 기관 경쟁률이 663대 1이었고 1969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관 참여 숫자는 무난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의무 합격이 29% 비율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늘 청약을 시작했던 세 종목 중에서 코셈이 의무 합격 10%로 가장 높았는데요. APR은 코셈보다도 약 3배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으니까요. 역시나 2월 청약하는 종목 중에서는 APR이 가장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합격은 수량 기준으로 29%였고 건수 기준으로는 25.7%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배정에서 2배 정도 늘어난다면 의무 합격이 50%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종목은 유통 물량 대부분이 기존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 합격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여하튼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25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모가 웬만하면 안 올렸으면 했는데 결국 크게 올라갔습니다. 상단 가격이 20만 원이었으니까 공모가가 25% 초과되었는데요. 최근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크게 높였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조금 애매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23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신청한 비율이 53%였고 그 이상을 신청한 비율은 약 40%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간에서 공모가를 25만 원으로 신청한 게 많았는지 아니면 25만 원보다 밑으로 신청한 게 많았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주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묶어서 써두다 보니까 이번 공모 가격이 적절하게 결정된 것인지는 이 표만 보고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그래도 요즘 분위기에서 공모가가 25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상장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가가 정해졌으니까 오늘 기준으로 유사 기업들과 다시 비교를 해봅니다. APR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1조 9천억 원으로 상장합니다. 23년 3분기 순이익을 연한산해서 PER을 계산해보면 PER 밸류는 24.8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공모가가 크게 높아지면서 유사 기업 중에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외에는 APR보다 PER이 높은 종목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밸류가 높게 등장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밸류가 상장일에 영향을 주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이 정도로 상장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화장품 관련된 세 종목이 상장했습니다. 이 세 종목은 상장일에 모두 좋은 시세가 나왔는데요. 네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를 비교해보면 기관 참여 숫자는 비슷했는데 의무 합격 신청 비율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종목 중에서는 마녀공장이 38.6%로 합격 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APR은 29%로 마녀공장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뭐 그래도 APR 결과도 훌륭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녀공장은 오늘 주가 기준으로 PER은 33.3배로 밸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APR보다는 밸류가 조금 더 높으니까요. APR도 나중에 상장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마녀공장의 밸류 정도로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는데요. 혹시 APR을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이번 IPO로는 37만 9천 주를 모집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20% 비중을 꽉 채워서 75,800주를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95,000주가 배정됩니다. 청약 주관사는 메인이 신한투자증권, 서브는 하나증권입니다. 두 증권사는 배정 수량 차이가 좀 크게 나는데 신한투자증권이 약 76,000주, 그리고 하나증권은 약 19,000주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 한도 차이도 크게 나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청약 한도가 5,000주, 하나증권은 900주입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기준으로 5,000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이 6억 2,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증권사 모두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로 증거금은 125만 원이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IR 자료를 보니까 직원 수가 약 420명 정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주 배정 물량을 직원 수로 나누어 보면 1인당 180주씩 청약을 해야 되는데 증거금이 약 4,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청약 증거금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혹시나 미달이 나온다면 미달분은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7만 주를 구주 매출로 매각하면서 IPO 모집 수량의 18.5%를 구주 매출로 매각하게 되었는데요.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매각되기 때문에 단점이지만 수요 예측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냥 구주 매출이 있는 종목이라고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애매합니다. 상장일에는 약 273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36% 정도 되는 물량이 상장일에 유통됩니다. 유통 물량이 많은 수준인데 여기 보시면 상장일 유통 물량 대부분이 기존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주주가 4%, 기존 주주는 약 33%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실제 유통 물량은 거의 줄어들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 금액은 6,835억 원인데 작년 이후로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는 상장일 유통 금액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의 불안 요소는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많고 또한 취득한 가격도 아주 낮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17년과 18년에 투자를 받았을 때는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2,000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20년부터 22년까지는 회사가 3,200억 원 밸류로 주식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밸류 7,000억 원과 1조로 마지막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으니까 대부분의 기존 주주들은 취득했던 가격이 공모가 30%보다도 더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기존 주주 물량이 장 시작 직후에 한 번에 쏟아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상장일 흐름은 약간 애매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후로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유통금액이 많았던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수요 예측이 애매하게 나왔던 파두는 상장일에 손실을 주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괜찮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유통금액이 3천억 원 정도였던 두산로보틱스는 공모가 2배 이상으로 시작을 해서 상장일에는 최대 160%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하는 소형 종목들은 대부분 공모가 3배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APR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같은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상장일에 주가가 2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PR 청약을 예상을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약간 업데이트를 해보았는데요.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던 DS 단석을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종목은 환불기간이 4일로 동일합니다. 다만 모집하는 금액이 DS 단석은 1220억 원이었고 APR은 948억 원이니까 약 300억 원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상을 해보면 DS 단석은 약 71만 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APR도 약 70만 정도는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증거금이 DS 단석은 15조 원이 들어왔었는데요. APR이 모집 금액이 약간 적으니까 1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 종목은 청약 주관사가 두 곳이기 때문에 균등 배정 확률과 비례 경쟁률 차이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청약이 시작되면 두 증권사를 구분해서 다시 예상을 해볼 텐데요. 일단 두 증권사를 합쳐서 70만 계좌가 참여를 한다면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7%입니다. 역대급으로 배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증거금 12조 원이라면 비례 경쟁률이 2000대 1이 됩니다. 하나증권은 청약 한도가 900주이기 때문에 비례 경쟁률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하나증권 900주를 풀청약하시더라도 우대 조건으로 1000주 이상 청약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비례 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비례 경쟁률이 2000대 1이라면 한 주 받기 위해서 증거금이 2억 5천만 원이 필요한데요. 2억 5천만 원이라면 3.5% 파킹 통장으로 4일간 이자 비용이 약 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자금을 다 투입을 하더라도 비례로 한 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므로 로또를 청약하는 심정으로 APR은 균등만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 청약이 끝나는 코셈과 K웨더를 분산해서 비례 청약해 볼 생각인데요. 경쟁률을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APR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청약이 시작된 세 종목, 내일 청약은 저녁 8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는 8시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